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아팠던 순간을. 그 순간은 대부분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뉴스 속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 힘들 때 전화했던 사람, 나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비밀을 받아준 사람. 그 사람이 그 비밀을 팔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팀장이 너무 힘들다고, 사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까?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다르니까. 그런데 사흘 뒤 팀장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날이 서 있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심장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 당신은 압니다. 누가 말했는지. 그 후가 더 힘듭니다. 배신당한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기 싫어집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 B에게 고백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요즘 많이 틀어져 있다고, 외롭다고. 그 친구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한테 다 말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갔더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부 사정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며. 당신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비밀, 신뢰,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를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삶의 지혜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비밀을 말합니까? 단순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비밀을 짐으로 인식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밝혔습니다. 비밀을 혼자 품고 있는 것은 신체적 스트레스와 거의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털어놓느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조차 너무 단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에게 정보는 화폐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종의 권력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비밀을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가십의 보상회로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공유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당신의 친구 B도 동료 O도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내 고통을 나누면 상대방이 나를 더 가깝게 느낄 것이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자기, 노출 셀프 마이너스 디스클로저는 심리학적으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대등할 때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과도하게 노출할 때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거나 그 정보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비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희석시키기 위해. 세 번째 착각은 더 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충분히 알아. 믿어도 돼.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고 싶다고 결심하는 순간 뇌는 그 결심을 지지하는 증거만 수집합니다. 그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신뢰의 증거가 되고 사소한 배려가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흘리는 것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편집합니다. 그리고 배신당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항상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는 데는 정의감도 작동합니다. 특히 나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당했는지 알아줬으면 해. 이 감정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욕구 자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그 비밀의 통제권을 잃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개는 다릅니다. 개는 당신의 비밀을 팔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 뿐입니다. 혹은 그냥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그 무언의 존재감이 때로는 어떤 인간의 위로보다 강력합니다. 제목이 과장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철학은 삶이 가장 아플 때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철학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2500년의 지혜를 오늘 이 순간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냉정하고 정직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옵니다. 또 찔립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만큼 가깝고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 먼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모두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같다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고슴도치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찔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의 폴라이트너스를 강조했습니다. 예의란 타인과의 거리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가시가 닿지 않도록, 그러나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그 균형이 사회적 삶의 핵심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공개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비밀은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은 고슴도치가 가시를 접고 상대방에게 배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그 취약함은 아름다운 신뢰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의 경로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위대한 스승, 에픽테토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내면의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에픽테토스는 그의 저서 엔케이리디온에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생각, 판단, 의식과 우리 밖에 있는 것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사회의 평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말한 후 배신당했을 때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상대방이 비밀을 퍼뜨린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세상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상처받은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배신이다, 치욕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현대의 삶에 대입해봅니다. 당신의 비밀이 새어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그 사람을 응징하려 합니까? 수치심에 잠겨 회사에 나가기 싫습니까?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가장 강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입조심을 하는 것, 그건 역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이번에는 현대 철학자입니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 그의 저서 투명사회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한병철은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투명성을 강요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숨기면 의심받는다고, 솔직해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이 강박이 현대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 일상을 올리고, 감정을 공유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용기로 칭송받는 시대. 그러나 한병철은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질 때 아름다움은 사라진다고. 비밀이 없는 존재는 신비가 없고, 신비가 없는 관계는 깊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투명성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모두에게 열어 보이는 것은 모두에게 당신의 급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은 단순한 숨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보호막입니다. 나만이 아는 나의 영역. 그것이 있을 때 인간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병철이 제안하는 것은 아름다운 불투명성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비밀의 정원을 간직하십시오.
그 정원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당신의 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행동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철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 24시간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강렬한 감정이 치솟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온 말은 가장 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합니다. 가장 퍼지기 쉽습니다. 24시간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면 24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일기를 쓰십시오. 혼자 산책을 하십시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24시간이 지난 후 그 충동이 여전히 강렬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단 한 명에게만 말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4시간 후 그 충동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피크는 있지만 반드시 내려옵니다. 당신이 기다리면 파도는 스스로 찾아듭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충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통제 가능한 영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의 등급을 나누십시오. 모든 비밀이 같은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비밀들을 세 등급으로 나눠보십시오. 1등급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내밀한 감정, 가장 오래된 상처, 가장 깊은 두려움. 이것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일기에 쓰거나 혼자 명상 속에서 마주하거나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상담사는 직업적 비밀 유지 의무를 집니다. 그것이 상담의 가치입니다. 2등급은 소수의 진정한 신뢰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등급의 비밀을 나눌 사람은 인생에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의 깊은 신뢰는 100명의 얕은 친분보다 무겁습니다. 3등급은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뭔지, 이런 것들은 마음껏 나누십시오.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문제는 1등급 비밀을 3등급으로 분류해서 함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은 2등급 신뢰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1등급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 등급 불일치에서 대부분의 배신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각각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과거에 나의 비밀을 지켜준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는가? 이것은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평가가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행동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행동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친구 O가 친구 B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거리낌 없이 한다면 O는 당신의 이야기를 B에게도 거리낌 없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실의 정확한 직시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기와 상담사,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잠깐 멈추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혼자 있으면 무언가를 틀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그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들 중에 나중에 후회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면의 강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적게 상처 입히고 가장 적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가장 무겁게 들립니다.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침묵을 지키다가 꺼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멈추십시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가? 이 말을 한 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할 말이 급격히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5번째, 배신 이후의 감정을 연료로 바꾸십시오.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와 수치심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복수에 쓰면 당신도 함께 소진됩니다. 이 에너지를 자책에 쓰면 당신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이 에너지를 슬픔에만 담그면 오래도록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에너지를 전혀 다른 곳에 쏟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뤄온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그 분노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배신의 경험은 당신에게 2가지를 줍니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계기. 6번째,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끝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고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가 추위 속에 혼자 남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을 신뢰하며 완전히 열려 있으면 반드시 찔립니다. 정답은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비집착난 마이너스 어태치먼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순간에 충분히 존재하십시오.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이럴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인간은 변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년에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들어주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타인의 비밀 유지 여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이 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은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만이 아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릴 때의 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소망, 혼자만 알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 정원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단 한 사람에게만, 혹은 아무에게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원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말없이 곁에 앉아있는 존재와 그 정원을 거닐어 보십시오. 당신에게, 혹은 고양이, 혹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자. 그 존재들은 당신의 말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그 곁에 있음이 때로는 세상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소중한 것을 지켰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갈수록 당신은 타인의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외롭고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